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수강별화학원의 원장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오신 분들이 적지만 그래도 제가 성심성의껏 잘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일정은 중등부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같이 할 건데 오신 분 좀 적게 오셔서 그래도 좀 우리가 소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넘쳤는데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매우 적게 오셔서 이거를 뭐 안도를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예정한 대로 설명회를 제가 쭉 할 건데 우리 설명회 내용은요 뭐냐면 크게 보자면 고입하고 대입 그리고 저희가 학원이 국어 논술 학생부 종합 전문 학원이니까 국어랑 논술 학습을 제가 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표지 보이시죠? 예비 중 1, 2, 3 설명회 하고 중등 국어 및 논술 학습법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짧게 저희 학원 소개되어 있고요. 넘기면 제 거는 좀 컬러인데 자 이렇게 서 있는 요 남자애가 저인 거 아시겠죠? 예, 나이 차가 조금 나지만 맨 뒤에서 저 보시면서 이게 너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저 맞습니다. 오늘 아래 보시죠.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근 대입의 변화와 특징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중등이라서 뭐 좀 피부에 덜 얻었겠지만 그래도 대학교 갈 때 대략적으로 합격선이 우리 아이들 내신에서 대략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들에 갈 수 있는지를 대략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교별 입시 일정들을 제가 쭉 안내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등학교 갈 때의 입시 일정과 함께 어떤 특징들로 아이들을 선발하는지를 쭉 안내 드릴 겁니다. 여기서 고교라고 하면 뭐 이렇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학교들까지 제가 같이 아울러서 안내를 드릴 건데 저희 학원이 지금 이 동네에서 4년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우리 요 중에 일반고 애들도 제가 특성들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지어서 우리가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고교 선택의 기준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참고하고 기준 삼아서 정해야 좋은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 시절에 국어하고 논술학습법, 우리 많이 말하는 문해력 관련해서 모든 교과목의 중심이자 기본이라 볼 수 있는 중등 국어를 어떻게 하고 또 논술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쭉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중등 과정의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드리고 그 이후에 자유롭게 질문들 하시고 우리 또 이후에 간담회까지 이어서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좀 많나요, 적나요? 만 적어요? 자, 만 적죠? 자, 페이지로 따지면 맨 끝 페이지 질의응답을 제외하고 나면 페이지는 54쪽까지인데 이것도 사실 꽤 많은 내용들이죠. 그죠? 제가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의 특성을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맞춰서 했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비 중일 엄마이신 분, 현재 중일 엄마이신 분, 자, 한 분. 자, 현재 중2 엄마이신 분. 오케이. 현재 중3 엄마이신 분. 그렇군요. 저희가, 예비 고일은 이미 끝났거든요. 저희가 예비 고일은 이미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오신 분까지 제가 고려해서, 그러면, 지금, 거의다가, 자, 현재 예비 중1은 없으니까, 그쵸. 좀 섞여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들을 고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솔직하게 제가 오늘 맞춤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쭈는 거니까 잘 알려주세요. 자, 솔직하게 나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에 가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왔다. 영재학교에 관심이 있다. 자, 영재는 나로 좋게요? 그렇습니다, 엄마들. 자, 과학고 생각이 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에 관심이 있다. 자, 낯생이에요? 이게, 자, 어떤 일인가요? 자사고에 관심이 있다. 자, 그러시고, 그냥 근처 일반고에 관심이 있다. 자, 네, 알바만이다. 자,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영재고나 과학고나,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등은 제가 말할 게 거의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구나. 그럼 해주세요. 아, 이제 와서? 자, 그렇구나. 그럼 제가 최대한 좀 같이, 좀 골라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강의 자료집에는 다 들어있는데 제가 오신 분들께 맞춰서 하기 위해서 여쭈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생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자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줄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나간 문자 보고 왔다. 주위에서 가자고 해서 끌려왔다. 자, 두 분이나요? 누가 그러셨어요? 제가요.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받았는데요. 네. 인원이 안 돼서 반수용이 안 됐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같이 입어서 어머님은. 그쵸. 누구였었죠? 아이 이름이? 죄송하게 그때 선생님 못 빼고 아, 그래요? 예, 이름 됐나? 저 뵌 것 같은데, 어머님을. 같이 입는데요? 잠깐 오셨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예비 고일? 네. 네, 그렇군요. 아이 이름 말해줄 수 있으세요? 네. 홍승재. 예, 제가 뵌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예비 고일은 이미 했어요. 지난주에 설명회를요. 예비 고일 했거든요. 따로 모아서. 오늘은 그냥 해서 제가 지금 한 게 많아요. 고3 N수생, 수시 지원 전략 강의. 그거 끝나고 나서 고1이 설명회 했었고, 예비 고일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꽤 자주 하니까 그래서 안내 문자 가면 스팸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찔리시죠? 자, 아니시죠? 그래서 오시면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최대한 필요한 내용을 좀 쉽게 잘 정리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들으시고 도움되시면 아주 좀 소개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당장 우리 애들이 중등 아이들인데 대학 입시는 왜 말할까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고에 갈 건지 아니면 뭐 특목고에 갈 건지 자사고에 갈 건지 우리의 고민의 가장 큰 이유 뭐 때문이 사실은요? 거의 대학 입시겠죠. 그렇죠. 물론 대학 입시가 다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먼저, 고등학교 선택에 앞서서 제가 먼저 안내 드릴 거예요.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요. 아시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이제, 자, 1강에 1강, 챕터 1 보시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대로 최근 대학 입시의 변화와 특징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들의 합격선을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은요, 고입이 아니에요. 대학 입시에서입니다. 참고로, 자, 올해는요, 학년도가 몇이에요? 올해가 지금 2023년 오늘이 8월 18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이 자 2023년인데 쫄지 마세요. 자 제가 틀려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올해가 그래서 2023년인데 그러면 올해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즉 올해 시험을 치르는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올해 학년도가 몇 년도인 거예요? 2023이에요? 2024예요? 확실해요? 내기할래요? 자, 맞아요. 2024 학년도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학년도가 왜 그래요? 지금 2023년인데 여기서 학년도는 뭐냐면 자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 입학해서 배우는 연도 이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지금은 2023년이지만 아이들이 올해 시험을 보고 다음 연도 3월에 입학할 거니까 따라서 올해가 2024 학년도이겠죠. 아시겠죠? 자, 같이 보시죠. 아래 펴 보시면 위에 거가 작년도에 바뀐 대학 입시에서의 주요 내용들이에요. 아마 이것들은 대략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주요 16개 대학들에서 정시를 확대했죠. 몇 프로 이상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16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에서는 40% 이상으로 비율을 늘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37개 약대에서 약 2,000명 정도의 학부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의학학 계열에서 선발 인원이 7,000명 수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의학학 계열로 간다고 하면 참고 삼아 보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방권의 의대하고 치대하고 한의대하고 약대에서 지역 인재 선발을 역시 확대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보통의 지역 인재 선발은요 절반 정도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타 지역 아이들이 오는 것은 조금 더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붉게 써 있는데, 제 건 붉은색, 원래 이게 붉은 색깔인데 검게 써 있죠, 그죠? 자, 서울대 정시에서 지역 균형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는요,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합니다. 우리 아이가 갈 대학교인데 중요하네? 그러시죠? 네. 자, 답이 좀 힘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서울대에서는요, 한번 보세요. 정시에는요, 대학들에서 내신 반영이 있나요, 없나요? 정시에서는. 없죠. 없거나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바로 작년도부터 정시에도 내실 반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요, 추천서를요, 수시에서 폐지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6번은 별로 의미 없고요. 내려가 보시죠. 6번은 그 아래 거랑 겹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변화인데,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에요. 올해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대학교에 갈 때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기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 고입은요,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뭐,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나, 네, 들어오시죠, 어머님? 자, 그럼 그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갈 때는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건가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내가 듣기 위해 온 거니까 나에게 묻지 마라. 자, 자, 어떤가요? 네. 일반 대학은 다 폐지고요. 육사, 공사, 회사, 카이스트 이런 등의 대학들은요. 지원 동기서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학들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는 거니까 모든 대학들에서 자기소개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님 저기 지금 여기 1페 여기 네 바로 그 아래 페이지입니다. 네, 앞장에서 어머니, 네, 앞장에서 아래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래 표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입에서는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에 갈 때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거고요. 대학교에 갈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사나 공사나 회사라든지 그다음 지방대학교죠. 카이스트 그죠? 이런 대학들 그죠? 백은이 아주 시시네요. 자, 그래서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거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에 있어서 학교 생활 기록부 준말이죠. 학생부 같은 말 생기부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학생부에서는요 교내 수상과 개인 봉사와 독서와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예를 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고1이 되면 자, 교내 수상이 의미가 없다일까요? 아닌가요? 의미 있나요? 네, 뭐에 의미가 있나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세트? 세트? 세트는 다른 내용인데요. 교내 수상하고는 별개거든요. 자, 교내 수상은 대입에 미반영 써 있지만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교에 갈 때 요거는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보기에 좋은 자료예요, 아니에요? 좋은 자료죠. 따라서 이거는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개인 봉사는 당연히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봉사활동은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어, 왠지 질문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럼 뭐에 있을까요, 의미가요? 아, 그래요? 자, 막 찍으세요, 엄마가 지금. 그렇죠? 자, 개인 봉사에서 중요한 말은 개인이 중요한 말이에요, 개인이. 그럼 뭐예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봉사는 의미가 없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교내 봉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적어보세요. 교내 봉사는요,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자, 독서 활동 내역은 역시 그 대입에 반영이 안 되지만, 독서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자, 특히 이 독서 활동은요, 무엇을 보기에 매우 도움되고 좋을까요? 역시 아이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쵸? 자, 또 진로와 관련된 독서,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따라서 독서 매우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공 적합성과 함께 진로에 대한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독서 활동은 독서 활동 내역에는 자 뭐 그 써있어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 이 독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중요한 게 될까요? 이 독서 활동은 어디에 들어와야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세특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요? 국어 관련 도서들 독서했어요. 영어 관련 책들을 읽었어요.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사회 관련 책을 읽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책을 읽었으면 당연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즉 과목별 세특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자, 이거는 고입도 마찬가지. 고입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때도 이런 세특의 내용, 세특의 이런 독서를 한 것이 있으면 훨씬 더 내용이 더 좋아지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고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병이 안 되면 자, 이건 또 동아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시 당신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그죠? 자, 동아리가 크게 둘로 갈라지거든요. 뭘까요? 하나가 정규 동아리예요. 이건 뭐예요?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정규 동아리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아이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만든 자유 동아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뭐다? 그 동아리도 학교에서 정해진 것을 하는 정규 동아리는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꼭 보시고요. 따라서 지금 본 이번 내용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래 보시죠. 3번. 작년도 서울대에 이어서 올해부터 고려대에서도 정시에 교과 내신을 반영합니다. 특이점 뭐냐면, 특이한 점은 고려대에서는 그래, 우리 아이가 자, 좀 성에 안 차지만 서울대는 아니어도 고대 가겠지. 그러고 계시죠? 아니에요? 자, 고려대에서는 그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만 반영합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뭔데? 서울대에서는요, 자, 정시에서도 학생부에서 교과 내신과 함께, 자, 비교과까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울대 올 애들은 정시에 수능 보고 와도 당연히 학교 생활까지를 충실하게 해서 내신 관리하고 그리고 교과 말고 비교과까지를 다 같이 준비를 성실하게 해.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 5, 자, 6, 7번 내용은 좀 덜 중요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4, 5, 6, 7 내용은요, 요거는 나중에 고1 이후에 또 알아도 뭐 문제 없으니까, 자, 제가 또 추후에 또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개념이 중요한데, 자, 요거는 제가 만든 표거든요. 자, 요 표를 우리가 아는 것이 꼭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요것을 좀 알면 그 다음 내용은 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 현재나, 자, 이후에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대학교를 가는 전형의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자, 두 가지가 뭐와 뭐예요? 하나가, 자, 당연히 수시이겠죠. 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정시겠죠. 그죠? 자, 의외로 요 말 뜻을 잘 모르세요. 뭐냐면, 수시는 대학들에서 정해진 시기, 정시가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시기에 뽑는 거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정시 전형은 이것은 무조건 시기에 따라 가장 앞선 군, 가군, 그 다음 시기, 나군, 마지막 시기, 가군 이렇게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시기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에 비해서 수시는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시기가 아니고 대학교에서 임의대로 정해놓은 수시로 뽑는 전형 이 말이에요. 의외로 쉽죠? 그쵸? 자, 그런데 요 수시 전형은요, 크게 몇 가지로 갈라진대요? 제가 해놓은 걸 보니까 몇 가지예요? 자, 세 가지로 갈라지겠죠, 그죠? 세 가지로 됐나요? 자, 이건 좀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시는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맨 처음 뭐래요? 자, 뭐 위주래요? 자, 학생부 위주죠. 요 학생부가 무슨 말이에요?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준말이죠. 다 같이 요거 뭐와 뭐죠? 하나가 자, 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교과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겠죠? 자, 요거 위주 했는데 선생님 위주 뜻이 뭐예요? 요 뜻은 뭐냐면 50% 이상 이 말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구나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둘째가 뭐래요? 자, 둘째가 논술 위주죠. 그러니까 자, 논술 위주는 뜻이 뭐예요? 대학교에 갈 때 논술 성적이 50% 이상으로 뽑는 전형 이거 재미겠죠. 자, 그 다음에 셋째가 뭐래요? 실기 위주인데 실기가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어학 특기자, 문학 특기자, 글이나 혹은 뭐 주로 우리가 아는 거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 아시겠죠? 따라서 일반고 아이들은 보통은 실기 위주에 별로 관련이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자 바로 칠게요. 별로 없으니까. 자, 그리고 정시는요, 이거는 크게 둘로 갈라지거든요. 크게는요, 하나가 뭐 위주예요? 수능 위주.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능이 50% 이상인 거 알겠죠? 또 한 가지가 뭐래요? 역시 실기 위주인 거죠. 근데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실기 위주는 자 이렇게 제외하고 그러면 뭐다? 정시는 다 수능을 보고 가는 거구나. 거의 다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학생부 위주가 또 갈라지는 거 아시죠? 자,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건데 뭐가 갈라지죠? 하나가 뭐예요? 학생부 시작? 자, 학생부 뭐라 불러요? 교과죠. 자, 교과가 곧 뭐다? 교과가 곧 뭐다? 내신 성적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와 함께 또 뭐 있어요? 학생부 종합이 있죠. 줄여서 뭐라 불러요? 학종이라 부르는 거죠. 학생부 종합의 줄임말이 그래서 자 학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이해했으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자 대학교에 입시의 큰 틀은 거의 변함없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거의 학생부 교과로 가거나 종합으로 가거나 논술로 가거나 수능으로 가겠구나. 아시겠죠? 그쵸? 자, 강의 쉽죠? 그쵸? 자,
아래 보겠습니다. 아래 거 보시면 이게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의 수시 모집의 비율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가 자, 수도권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손 들게요. 네, 그렇죠. 야, 나는 비를 바래, 비를 바래. 자, 그러신가요? 당연히 위에 거겠죠, 그죠? 아, 이러신 거구나. 수도권은 당연히고, 거기서도 탑5는 돼야지. 그러신 거죠? 아, 탑3예요? 자, 그렇구나. 따라서 우리, 자, 그 아래를 안 보겠습니다. 위에 가보시죠. 수도권 내 대학에서, 자, 올해는요, 교과가 몇 프로예요? 수시에서예요. 교과가 몇 프로예요? 31.8%죠. 작년 대비 약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앞으로 더 감소할 추세예요. 종합전형은요, 자, 몇 프로예요? 올해 44.9%죠. 작년 대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역시 감소했네요. 그죠? 자, 논술 전형은요, 몇 프로예요? 11.1%죠. 작년 대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네요. 그쵸? 아, 따라서 대학교에서 논술 보는 비율이 적지 않구나 보실 수 있죠. 실기는 우리 제낄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것이, 요렇게 이제 가는 게 수시에서의 전체 비율인 것이죠. 아시겠죠? 넘겨가시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정시 모집으로 가면 수도권에서, 자, 볼게요. 수능이 몇 프로예요? 93.1%죠? 그쵸? 작년 대비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작년 대비 증가했나? 감소했나요? 증가했죠. 아, 그러니까 저 보시죠. 앞 페이지 수시에서 왜 교과랑 종합이 왜 줄었을까요? 그쵸. 자, 정시를 약간 늘렸으니까 준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 정시 비율을 약간 늘린 만큼 교과랑 종을 좀 줄인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있고요. 실기가 있는데 특이사항은요. 정시에도 교과나 종합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게 거의 희박합니다. 됐죠? 따라서 이런데요. 저 보시죠. 아,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 종합, 그 다음 논술이구나. 그 다음에 정시는 거의 다가 뭐구나? 수능이에요, 수능. 아시겠죠? 자, 아래 보시죠. 아래 거는요, 제가 이제 수시하고 정시까지를 다 같이 묶어서 토탈로 낸 비율입니다. 자, 보실게요. 역시 그 수시 정시 포탈 보시면 수도권에서 교과가 몇 프로예요? 대략 20.9%고 종합은 얼마예요? 29.5%죠. 논술이 7.3이고 실기가 8.5고 수능이 얼마래요? 33.7%이죠. 근데 이거는 수도권 대학이니까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 다 있는 거죠. 그죠? 그쵸? 자, 학교 비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에서 가장 명문대가 어디예요? 자, 수원대학교죠. 자, 자, 네, 안 속으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뭐예요? 수원대, 뭐, 그 다음에 뭐, 화성에 있는 뭐, 협성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예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가 수원의 자부심이니까 수원대 가길 바래. 그러세요? 아니죠, 그죠? 왜 이렇게 불쾌해 하세요? 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요. 주요 대학들은요, 좀 달라져요. 제가 아래 써놨죠, 크게, 그죠? 주요 대학들은요, 정시가 몇 프로 이상이래, 거의 다가 그렇죠. 이렇게 거의다가 4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주요 대학들은요, 다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아마 여기 있는 대학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대학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맨 왼쪽이 뭐래요? 교과가 써 있죠. 그죠? 교과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가운데가 뭐예요? 학생부 종합이 있죠?
종합 도라미 하시고요. 오른쪽이 뭐예요? 논술이죠. 자, 논술 표시해보세요. 동그라미로. 그러면 요것들이 뭐냐면,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요 21개 대학에서 수시로 뽑는 유형의 선발 인원수들이에요. 자, 교과가 7,300명, 그 다음에 종합이 18,410명, 그 다음에 논술이 5,329명이 있네요. 그쵸? 따라서, 자, 뭐가 제일 높아요? 종합. 그 다음이 뭐예요? 자, 그 다음이 교과, 그리고 논술. 이렇게 뽑는 거죠. 수시에서는요.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자, 따로 박스를 한 것이 뭐냐면 교과에서는 73.3%, 종합에서는 20.7%, 논술 위주에서는 70.8%가 이게 뭘 요구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써 있나요? 자,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학생들도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 자, 엄마들은 그럴 수 있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저 수시로 갈 거니까 저 수능을 할 필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을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맞을 말이에요? 좀 맞을 말이거든요. 수시에 가더라도 거의 다수가 수능 최저를 요구해요? 안 해요? 요구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특히 학생부 종합에서도 최저를 꽤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보시고요. 자, 그 아래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인데, 보시면, 자, 요 아래에 있는 표가 뭐냐면, 수시로 합격하는 내신의 범위를 제가 소개드렸어요. 자, 당연히 저 보시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뭘로 간다고요? 내신만으로 가는 거죠. 내신만으로.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종합은요. 종합은 요거는, 자, 요거는 뭘로 보는 거죠? 교과 전형은 내신. 내신이 곧 뭐라고요? 요게 뭐라고요? 교과 성적. 아시겠죠? 자, 요거 뭔가요? 종합은 뭘로 보는 거죠? 종합은 당연히 교과 내신 봐야 안 봐요? 봐야 안 봐요? 한번 보죠. 그 다음 뭐예요? 교과 외에 비교과도 본다는 얘기죠. 그쵸? 어떤 것들요? 뭐 동아리, 그쵸? 진로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내신과 관련된 세특 내용들, 그쵸? 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추가하자면 이건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교과 전형은 요것은 무슨 평가? 정량, 정성 평가. 교과는 야, 뭔 소리야? 그러신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자, 교과 전형은 요거 뭐 평가예요? 따라해볼게요. 정량평가. 크게 정량평가. 중량평가. 예, 오케이. 좋죠? 새로워지시죠, 지금? 그죠? 지금 나이가, 이제 40 넘겠네, 그죠? 그죠? 내가 이제, 자, 중딩 같아요, 그죠? 자, 정량평가고요. 요거 뭐죠? 요거는 자 정성평가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정량은요, 요 양은요, 그냥 수치야, 수치. 그러니까 정해진 수치에 따라서 평가한다 이 말이고요. 요건 뭐예요? 정성은요. 자, 정량적인 수치 내신 점수와 함께 그 외까지를 다 같이 고려할 거야. 이것의 의미예요. 어떻게? 종합적으로. 아시겠죠? 내신 외에도 비교과 활동까지를 종합적으로 다 고려할 거야. 이게 정성평가의 의미예요. 어려운 거 아닌 거 아시겠죠? 했죠?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저 보세요. 그러니 당연히 교과도 종합에서 내신 점수가 훨씬 더 빡센 게 전문 용어예요. 아시겠죠? 더 빡센 게, 더 어려운 게 당연히 교과예요, 종합이에요. 하겠죠, 그죠? 왜? 교과 전형은 교과, 즉 내신만 보는 거니까. 그쵸? 따라서 아래 보시죠. 자, 나는 우리 애가 의학학 계열로 가기를 희망해라고 한다면요. 보세요. 인문계열은 대략 내신이 얼마여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17이랍니다.
뭐 반응이 근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1.17이 뭐냐면요. 자 학교에서 고1부터 고3까지 전교 1등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 정도 근소한 차이예요. 근소한 차이로 전교 2등을 한 번쯤 하면 1.17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7은 전교 1등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1.17이에요. 보통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동의 전교 1등이 아니면 보통 전교 1등 애들의 내신 점수가요. 1.2나 1.3 사이에 들어옵니다. 거의 보통. 아시겠죠? 심한 경우는 1점 수도 있어요. 1.4도. 왜냐하면 전교 1등 했다가 전교 2등도 하고 되면, 뭐 이러면 1.4 내려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1.17이니까, 교과에서 이 정도가 돼야 하는구나. 대략 보시겠죠, 감이? 배원 계열은 조금 더 넓어서 1.38까지면 갈 수 있다. 이것도 물론 더 조금 이제 그 지방으로까지 다 아울러서 써 있는 겁니다. 탑10 대학이라 하면요. 인문계열은 1점 얼마래요? 1.76.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한 1.62까지인데 여기서 탑10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일까요? 어머님들. 우리 그냥 대학 서열화 이런 거 좀 고려하지 말고 말해볼게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 거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10 대학은 어디까지예요? 현재 기준에서. 우선 좀 특수한 대학들인 뭐 카이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는 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학들에서 자, 탑10이 어디예요? 서울대, 그 다음 연대, 고대, 그 다음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 다음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하고 하나 더 어디요? 시대까지죠. 그래서 서울, 서연고, 성서한, 그 다음에 중경외시, 그 다음 우리 때는 꽤 높은 대학이었지만 지금은 이화여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중경외시 거의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면 뭐 일반과대는 높은 데는 뭐 그 성서한이 이럴 수 있겠지만 하여간 이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대학들은 이렇게 교과로 가면 1.76, 1.6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사실 요거에 들어와 있는 요 점수는 일반고만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일반고만으로 한정 지으면 훨씬 더 위로 올라오겠죠. 따라서 사실상 교과 전형은요, 전교권 등수가 아니면 거의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들은요. 서울권에 뜬다면 인문계를 한 2점 한 중반대, 자연계열도 2점 초까지는 올라와야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교과 전형은 만만치가 않구나, 혹은 어렵구나 아시겠죠? 아래 보시죠.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의학학 계열은 대략 한 1점대 혹은 그래도 최소한 2등급 이내는 들어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연 계열은 더 좀 치열해서 1점대 중반대가 돼야 쓸 수 있어요. 그 학종부요. 탑10의 대학들은 인문계열 한 2점대 중반, 자연계열이 2점 초중반에 들어와야 쓸 수 있고, 서울권 대학도 인문계열 한 3점 초 정도, 자연계열이 2점대 후까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일반고만 우리가 따져본다면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신 관리가 참 중요하고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앞에 있는 이 비율이 왜 일반고만이 아니라 했냐면 다음 게 이제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게 많이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것이 뭐냐면 요 두 페이지 자료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간 아이들의 비율 분포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써 있지만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이 써 있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까지 다 통틀어도요.
요런 대학을 우리나라에 있는 요 학교들을 다 모아도 일반고랑 견주면 비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우 적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 번 더요. 자, 쉽게 말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수원시, 우리 여기 지금 수원에서 영재학교 어디 있나요? 경기과학고 있죠. 근데 경기과학고가, 자, 수원에 있고 또 더 있나요? 경기 도내에서? 하나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재학교 빼고 경기과학고는요? 우리 수원에 있나요? 없어요. 경기 도내 하나뿐이에요. 어디 있나요?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에 있죠? 경기 북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영재학교 경기도에 하나, 과학고 하나뿐인 거거든요. 많이 있나요? 없어요. 자, 얘 볼까요? 자사고. 어디 있나요? 경기 도내에. 에? 어디요? 자사고가 어디 있어요? 화성이 자사고에 있어요? 아니, 화성고가 자사고예요? 말이 막 헛나오네? 세마고네 아니죠? 네. 세마고는 사립형 국립고예요. 자공고라 불리는데. 자, 왜 혼내고 그래요? 혼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두 개뿐이에요. 뭐예요? 자, 광역 단위인 자사고. 어디? 안산 동산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쇠퇴했죠. 그죠? 안산 동산고는 제가 참 오래 가르쳤거든요. 과거에 진짜 우수했는데 요즘은 좀, 뭐, 좀 그저 그런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자, 전국 단위의 자사고가 어딘가요? 경기 도내에 딱 하나뿐인데. 그렇죠? 어디예요? 외대 부고가 있죠. 외대 부고. 따라서 자 자사고 전국 단위의 용인에 있는 한국 외대 부속학교 부속외고 그렇죠? 외대 부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는 요거 뭐냐면 그 지역에 그 지역 그렇죠? 자 하나뿐 어디? 안산 동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경기 도내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있는 거예요? 자사고가? 두 개 있는 거네요. 하나하나. 그쵸? 자, 또 외고 뭐 많이 있나요? 외고? 좀 더 있잖아요. 외고는요. 자, 질문. 제가 쏠게 맞추시면요. 경기도 내에 있는 국제고가 몇 개고 어디 있다? 문상 한 장, 문상 한 장. 네, 어머니. 문상 한 장. 왜 컨닝해요, 뒤에? 자, 몇 개 있어요? 에이, 다른 분. 질문이에요. 자, 경기도 내에 몇 개가 있고 어디 있다? 국제고가. 내가 안 세웠어요. 내가 몰라요. 그래요? 난 알죠. 자, 다른 분. 아, 그렇구나. 송도가 경기도예요? 와, 자, 송도는 인천이에요. 네, 아니었어요. 송도는 인천이에요. 인천광역시, 네, 연수구예요. 네, 제가 강의를 가서 했었어요, 예전에도, 송도에서도요. 경기도에 두 개가 있어요. 어디 있나요? 동탄에 있는 국제고. 하나 더 어디 있죠? 고양시에 있어요. 고양국제고. 두 개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남부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고요. 외고는 좀 더 많이 있죠. 외고 어디 있나요? 수원 외고 또, 과천 외고 또, 용인 외고는 자사고. 걔는 외고 아니에요? 자, 오늘 많이 배워가시네요. 그죠? 수업료 얼마나 내실 거예요, 수업료? 자, 아니, 인문계 갈 수 있어요, 자사고도. 자, 또, 어디에요? 수원 외고, 과천 외고, 경기 외고. 자, 그 수원에 있는 수원 외고, 과천에 있는 과천 외고, 그 다음에 의왕에 있는 경기 외고, 또 안양에 있는 안양 외고, 성남에 있는 성남 외고, 고양에 있는 고양 외고, 김포에 있는 김포 외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 모아도 맞나요? 우리 여기 수원시는 차치하고 그냥 우리 여기 장안구 요 근처에만 뭐 있어 일반고가요? 자, 시작. 일반고 근처에만 시작. 태평고, 장안고, 천천고,
영생고, 영동여고, 숙지고, 수원여고, 율천고, 동원고, 수성고, 동호여고, 들었죠? 맞네요. 그죠? 그 외에 뭐 수일고, 그죠? 조원고, 많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영재학교,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를 다 모아봐도 일반고랑 비교할 때 그 비율이, 자,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개 적어요. 아시겠죠? 전문 용어 썼어요. 개 적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보실게요.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선발하는데, 자, 보통은 우리 일반고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교과, 종합, 논술, 수능에서 주로 뭘로 가려고 해요, 애들이요? 거의 다가 종합이에요, 거의 다가. 왜요? 논술은 학교에서 가르쳐 줘요? 못 가르쳐 줘요? 어려워요? 자, 교과는 내신이 빡세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일반고에서 수능 위주는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진짜요? 네, 개불리해요. 이따 할게요. 자, 따라서 일반 과정보다 종합으로 가는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많지 않지만 영재,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애들이 가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전체에서? 45% 가까이 되죠. 그죠? 그죠? 44.8%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볼까요? 성서한 볼까요? 성균관, 성안, 한양대 몇 프로예요? 거의 44%예요. 그 다음 볼까요? 중경, 이외시. 자, 다 어딘지 아시겠죠?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외대 10대까지예요. 몇 프로예요? 27.5%죠. 그 다음 수준의 대학들이 건동, 홍순 아시죠? 건동, 홍숙 다 아실 거예요. 건국, 동국, 홍익, 축대인데 몇 프로예요? 15%예요. 그 아래 볼까요? 국민, 국숭세단, 인아인데 다 대학 어딘지 아시겠어요? 요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들이란 말이에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 단국, 인하가 어디예요? 인하가? 인하가?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거든요. 자, 요까지가 얼마래요? 13%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재,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애들이 소위 말하는 그 탑10을 4회 가져간 걸 아실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고에 가서 내신 점수만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장땡이냐. 그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는 것은 내신 관리가 어려우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교 입시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니까 이제, 자, 고등학교 얘기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자, 아,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저 뒤에 좀 보실까요? 저거 맞는 건가요, 시간이? 와, 제가 지금 저거 보고 하고 있는 중인데, 환장하네. 자, 얼레리, 어쩐담. 자, 보세요. 자, 요게 우리 학교의, 우리나라의 현재 고등학교의 구성이에요. 그게 둘로 갈라져요. 뭐예요? 전기와 후기예요. 전기에 뭐 있대요? 과학고, 마이스터, 예술, 체육고, 특성화고, 다 관계 없으시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후기 학교예요. 일반고, 자공고. 자, 우리 주위에 어디 있나요, 자공고가? 자공고? 아까 소개드렸죠? 오산, 세마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모으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니. 쓸모 있어요. 위로의 말인가요? 자, 그렇군요. 자, 보시죠. 17페이지가 영재학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고해 보세요. 18페이지가 우리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 전체 일정입니다. 전기학교에 넘어가 보시죠. 자, 19페이지가
경기도 학교에서의 후기 학교의 내용들이에요. 우린 거기다가 후기니까 어때요? 자, 올해는 언제 치러진다, 일정이. 자, 그 고립에 대한 모두 접수는요, 12월 8부터 올해는 12월 14까지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원서 접수가 12월 8부터 12월 14까지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국어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나 유사한 기간 내에 치러지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려오시면 20페이지 보시죠. 자, 보시면 왼쪽이 전기과학고고요. 전기고, 과학고. 오른쪽이 후기고에서 외고랑 국제고, 자사고의 일정들입니다. 이제 보시기 바래요. 우린 다 경기니까 보시죠. 어때요? 전기고, 즉 과학고 하나뿐이었죠? 어디요? 경기 북과고예요. 이것이 있는 곳은 의정부에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그 앞에 따로 있는 거라서 제가 같이 안 넣었어요. 그래서 영재학교 따로 뽑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가기 때문에 자 추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경기권에서 외고 보이시죠? 경기 외고, 고양 외고, 과천, 김포, 동두천, 성남, 수원, 안양까지 있습니다. 국제고 2개, 자 고양과 동탄,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건 사립이에요. 초심은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사고는 다 소개드렸죠. 그죠? 됐습니다. 넘기죠. 다음 페이지 21페이지는 다른 지역이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외고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가 접수 기간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23페이지는 국제고의 입학 전형 시기를 정리한 자료고요. 경기도는 마찬가지로 12월 8일부터 좀 늦게까지 12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아래 보시죠. 경기권 외고의 경쟁률을 소개했는데 요즘에 외고 인기가 높나요? 좀 가라앉았나요? 좀 가라앉았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거의다가 일정대 초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가면 그에 비해서 국제고는요, 조금 더 많이 아이들이 선호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선호하죠. 따라서 국제고가 조금 더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내려오시죠. 자, 다음 페이지 26페이지가 뭐냐면 그 자사고 중에서 뭔 단위예요? 자, 아까 제가 소개드렸지만 자사고는요 크게 둘로 갈라져요. 하나가 뭐예요? 전국. 하나가 뭐예요? 광역이에요. 광역은 뭐예요? 광역은 요거는 자 해당 시도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요건 관계 없는 거죠. 이해했죠? 따라서 안산 경상고에 간다고 한다면 서울 애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알겠죠? 충남애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곳이죠. 알겠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 이렇게 동국 단위의 경우에는 요거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지역과 관계없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전라도에 있는 전주에 있는 상산고라든지 인천 하늘고 뭐 등등이 있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주로 어디를 쓰냐면 자 전주 상산고 혹은 뭐 충남의 북일고 경기도의 외대부고 강원도의 미사고 등을 쓰는데 그 자사고에서 탑3가 어딘지 아세요? 민사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하고 상산고 탑3거든요. 여기는 거의 내신이 거의 만점이어야 거의 쓸 수 있어요. 내신이 거의, 과거에는 내신 200점에서 보통 한 198.5에서, 최소한 198.5는 돼야 썼거든요. 이 학교들을요. 근데 지금은 내신이 조금 더 따기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요거 좀 어렵고요. 거의 만점을 찍어야, 혹은 만점에 가까워야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역시, 자,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자, 경기 도내의 자사고, 안산 동사는 하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재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 등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하고 있는데요, 학원에서. 요거는 필요하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솔직하게 진짜 나는 우리 아이가 내가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에 갈 마음이 좀 있다. 자, 어디 어머님은요? 외고요, 국제고요, 자사고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자사고의 경우는 우리 시간상 짧게 해볼게요. 자사고는 우선 그 내신 관리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는 뭐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영어 하나. 그 다음에 동점자의 경우는 국어 사회까지인데 어때요? 자사고는요? 과목을 다 같이 관리하는 거 아시죠? 따라서 자사고에 갈 거면 내신 성적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고요. 학교별로 내신 반영 과목과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요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어쨌든 그 자사고나 화성고는요 일반고예요. 아시겠죠? 화성고는요 얘는요 자사고나 자고고 아니에요. 그냥 일반고예요. 그래서 화성고는 근데 일반고에서도 좀 애들이 우수하다 보니까 많이 몰리죠, 그죠? 그래서 화성고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갈 경우는 자공고인 오산세마고나 그냥 일반고인 화성고에 간다고 할 경우는 내신을요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29, 30페이지 되면 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31과 32페이지도 외고나 국제고 내용에서 건너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좋은 거냐? 여기다가 제가 보시면 참 잘 정리했는데, 그죠? 자, 35, 36, 37까지 내가 잘 정리했는데, 이 핵심이거든요. 하지만 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길게 했어요. 컨설팅을요. 지금 중3의 애인데, 저랑 1시간 반 이상 예약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 뭐, 여러 가지를 저에게 문의했지만, 외고나 국제고나 일반고에 가는 게 어디를 가야 좋으냐에 대한 것을 아주 좀 세밀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해오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것도 아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한 2시간 넘게 했네요. 아이 진로까지 관련 지어서.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고, 물론 이제 별도의 비용을 내고 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이게 저렴하게 해요. 여기서는요. 근데 어쨌든, 거의 아마 유사할 것 같아요. 거의 이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동네에서 14년째 하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많이 물으시는 건 다 이렇습니다. 공부를 좀 하면 특목고나 자사고나 화성고 같은 비평준화 학교나 아니면 근처 일반고나 어디 가야 좋을까요?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 일반고에 가더라도 남녀공학 그다음 남고 혹은 여고 어디 가야 좋을까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또 제가 늘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또 11월에 또 하거든요. 예비고일 때 한 번 더 해요. 이거를요. 더 자세하게 아니 꼬였는데 할 건데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어,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먼저 아셔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우선은 학생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사립 외고나 자사고 등은요, 학비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거든요. 저도 제 큰아이가, 이제 그 외고에 갔는데, 아이가 발에서 봤거든요. 한 달에 300 들어요, 300. 어, 어, 너무 제가 한달 드렸나요? 그나마 우리 큰아이는 여기서 배우거든요. 뭐를요? 국어를. 하나 더 배워요? 저한테? 뭘요? 논술을 배워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학교가 요 근처가 아니어서, 뭐 학교 근처에서 수학하죠? 영어하죠? 제국어하죠? 음, 뭐,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 자체가 많이 들어요.
학교 자체에서. 그러니까 학교 자체 수업료, 뭐, 식대,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학원비까지 더해지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적게 해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죠. 제가 원래 더 젊은데 이런 게 그런 이유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가장 우리 기본은 뭐냐면 어,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아이의 뭐 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우선 우리가 예를 좀 보자고요. 대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 교과로 간다고 치면 유리한 게 일반고예요, 특목고예요, 자사고예요. 자, 써보세요. 당연히 교과 전형은 훨씬 더 유리한 게 일반고겠죠. 일반고에서도 더 쉽게 해볼게요. 일반고에서도 더 쉬운 학교가 수성, 영복, 동원, 동우예요. 학교 비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장안, 숙지, 영생 이런 데예요. 그쵸? 아시겠죠? 오케이? 아, 그러면 탐 나왔네. 장안, 숙지, 영생. 더 쉬운 데 가자. 어디? 율천고. 율천고, 호매실고, 칠고고 이런 데 갈까? 자, 얘는 유리한 거죠. 아시겠어요? 네. 한 예예요. 자, 우리 학원의 수성고 1아이가 내신이 2점대 중후반이에요. 근데 걔보다 공부를 더 못하는 아이가 현재 무슨 고등학교에 전교 1등이에요. 감이 오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교과로 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종합은 종합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에서 누가 유리해요? 월등히 특목고, 자사고 유리하겠죠. 왜요? 자, 일반고에서는 비교과 활동들을요. 즉, 동아리며, 진로 활동이며, 세특에 대한 내용이며, 일반고에 비해서, 자, 이게 특목고나 자사고가 훨씬 더 높아요? 아니면 그저 그래요? 더 떨어져요? 훨씬 높죠. 훨씬 높죠. 아, 그러니까 아까 본 대로 학생부 중학전형에서 특목고 자사고의 전체 학교 수는 많지 않은데 스카이나 성대, 서강대, 한양대 하는 비율이 거의 반이었구나. 아시겠죠? 그쵸? 자, 일로 올게요. 논술은요, 누가 유리해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쌤쌤이에요. 논술고사는요, 요거는, 정부에서 계속 축소하고 폐지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오히려 더 증가했죠. 더 증가한 거 아시죠? 아까 본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대학들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고사가 가장 금방 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도 아이들이 쓴 논술고사 답을요, 한 두 개 보면 다 알아요. 그 아이의 지적 능력, 독해 수준, 어휘 구사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 능력 다 금방 알아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논술고사를 계속 폐지해라는 거예요. 대학들에서 걔를 폐지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국립대학인 서울대하고 MB 정권 시절에 고려대만 폐지했고요. 그 외에는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논술고사는 현재 올해는 36개 대학이 다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주요 당에서는요,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만 논술을 안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연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경, 외시, 이 다. 그러면,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자, 논술은요, 크게 둘로 갈라지거든요. 하나가 뭐예요? 인문 논술이에요. 하나가 뭐예요? 자연 논술이에요. 자, 인문은 뭐냐면 문과고요. 자연이 인과거든요. 자, 근데 인문은요, 뭐냐면 인문은 국어하고 사탐 통합이에요. 근데 제가 뒤로 넣었지만 연세대는요, 인문 계열에서도 수학까지 늘어요. 근데 그 수학 문제가 개 어려운 거예요. 문과생이 고3 모의고사 수학이 1이 안 나오면 못 풀어요. 논술 문제를 아예. 어, 또 많은 대학들에서 인문 계열인데 제시문 자체가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문과에서도 국어랑 사탐 통합 논술인데다가 일부 대학은 영어까지 들어가 제시문에 혹은 수학까지 물어 가르칠 수 있어 없어요? 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 수학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논술도 수학과 과학인데 수준이 높아요. 어려워요, 문제. 그래서 보통의 고등부 수학 강사라고 하더라도 혹은 학교 교사는 더 심한데 10명 중에 풀시는 분들이 얼마 안 돼요. 한두 개안 될 거예요. 잘 풀시는 분들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논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대학들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논술 문제도 편차가 크지만 대학별로. 어쨌든, 자, 그런데, 자,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쳐 줄 확률이 높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문과는 국어하고 사탐 심화인 거고 이과는 수학과 심화인 거니까 당연히 더 유리한 데가 특목자사고예요, 일반고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일로 올게요. 수능 위주는 더 유리한 게 특목자사고예요, 일반고예요. 이건 월등히 유리하죠. 어디가? 특목고 어디 유리하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특목고나 자사고가 이런 데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고민이 있죠. 자, 우리 애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실력이 안 돼. 그럼 고려할 게 아니죠. 그쵸? 근데 우리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실력이 돼.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실력이 아니면 그냥 일반고에 가야죠. 그쵸? 그쵸? 자, 정리해볼게요. 한 개씩. 우리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실력이 돼. 그러면 특목고에 가야 돼? 자사고에 가야 돼? 일반고에 가야 돼? 우선적으로 실력이 되면 고려해 봐. 종합이나 논술이나 수능에서 월등히 유리하니까 특목 자사고가. 근데 만약에 특목고에 가서 내신 성적이 5, 6, 7, 8 따라준다. 그러면 별로겠죠. 그쵸?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에 가더라도 우리 아이가 기본 실력이 돼 있고 좀 선행이 돼 있으면 가볼 수 있겠고 너무 선행이 안 돼 있고 내신만 좋은 거는 갈 수 없는 거죠. 기준이. 아시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시간상 짧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요 일반고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냐? 예컨대 우리 애가 사내인데 혹은 여자인데 남고가 여고가 공학을 가. 자, 잘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수성고에 가면 같은 일반고지만 수성고에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 숙지고에 가는 거하고 당연히 내신 관리가 쉬운 데가 어디예요? 숙지겠죠. 그쵸? 근데 같은 일반고인데 내신을 타는 건 훨씬 더 유리한 게 어디? 숙지. 그쵸? 근데 자 요거는 숙지가 잘 될까요? 빈약할까요? 빈약하죠. 이거는 고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고려할 게 없죠. 내는요, 기대할 수 있나요? 없죠.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숙지에 가면 교과 내신 관리 잘 해가지고 가거나 나머지 비교과하고 그 다음에 수능 등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수성고에 갔다. 그럼 뭐예요? 내신 관리는 더 빡세죠. 그쵸? 하지만 종합 전형을 쓸 때 요것은 더 유리할 수 있겠고 요것도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애가 그냥 중3 때까지 가내신이 뭐 170대 그냥 보통의 애예요. 별로 실력이 우수하지 않아. 근데 남자애야 수성고에 가겠대. 여자애야 영문여고에 가겠대. 이건 격려할 일이에요? 말릴 일이에요? 말릴 일이지. 왜? 가서 내신이 1, 2, 3 안 나올 거니까. 거의 다 4, 5, 6, 7 찍을 거니까.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신이 안 나오는데 비교과를 한들 뭔 소용이에요? 내신이 안 나오면. 따라서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계획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또 할 거예요. 올해 10월 가서 자세하게. 아시겠죠? 자, 됐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국어는요, 제가 이제 한 10에서 15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페이지, 40페이지가 가보시죠. 40페이지. 30페이지 찍어보시죠. 우리나라에, 자, 초, 중, 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국어.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자 모여 있는데 초등은 다 아시겠지만 정량 평가 있어 없어요? 즉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자 중학교는요. 자 뭐가 있나요? 시험 보지만 다 뭘로 갈라져요? A, B, C죠. 뭐라 불러요? 절대요 상대의 평가가 절대 평가죠, 그죠? 자 근데 고1로 올라오죠.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몇 등급제예요? 5등급제 바뀌는 거죠. 물론 수능에서 한국사랑 영어는 자퇴평가지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것의 갭 차이가 아주 큰 거죠. 아이들이 절대평가를 하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요렇게. 그쵸? 근데 이렇게 바뀔 때 이제 애들이 이런 거죠. 중3 때 국어 쉬워요? 별로 어려워요? 별로 안 쉬워요? 기분 이상인가? 이상한 얘기죠? 자,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3 때 국어 내신 점수가 뭐 90점, 95점 우수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런데 고1 오면 헐 72점, 심지어 68점, 57점 이런 거죠. 몇 등급? 6, 7등급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의 이유가 뭐냐? 아래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 아래 보세요. 자 우선 중1 때 자유학년제죠. 그 다음 현재 애들 코로나 여파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중등은요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죠. 벼락치기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저 보세요. 중3 때까지 간해신이 194, 뭐 심지어 뭐 196이라고 해도요. 이런 애들 많은데, 정말 중등 과정의 기본이 너무 없어요. 뭐냐면, 자, 중등 과정에, 예컨대 국어에서만 볼게요. 국어에서만. 문법 내용 너무 몰라요. 비문학 훈련 너무 안 돼 있어요. 어휘 잘 몰라요. 어휘 너무 안 돼 있어. 문학 개념들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시험 볼 때만 단짝 공부하란 말이죠. 일부 문학. 아시겠죠? 이게 중등의 문제거든요. 넘기시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요것이 우리나라에서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용이에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도덕, 과학이 있죠. 보이시죠? 자, 요게 교과예요, 교과. 알겠죠? 교과에 딸려 있는 과목들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교과가 하면 국어 교과예요. 여기서 보시게요. 공통 과목이 국어죠. 자, 써볼게요. 이게 보일 거예요. 보일 거. 그 다음, 요거 보시죠. 선택 과목 보이시죠? 선택 과목. 둘로 갈라지죠? 자, 뭐와 뭐래요? 하나가 일반, 하나가 뭐예요? 진로죠. 여기서, 자, 보세요. 요게 이제 거의 우리, 자, 고1, 2, 3의 과정인데, 고1 때는 다 국어예요. 고2 때가 화작, 독서, 언매, 문학. 우리 지역은요, 보통 고1 때 1학기에 문학, 2학기에 독서해요. 보통은요, 고3 때 화작과 언매를 나가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일반고에서도 공부를 좀 시킨 학교들 내에서는요, 거기서 고2 때 화작과 독서와 언매, 문학을요, 같이 나가요. 두 개씩. 그 다음 고3 때는 실용국어나 심화국어 등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장안고는 거의 없어요. 그 학교가 일반고에서는요. 특목 자사고는요. 다 얘를 가르쳐요. 고1 때 이렇게 1학기에 문학 앤드 언매, 2학기에 독서 앤드 화작 이런 식이에요. 고3 때는 심화국어나 고전읽기 등을 가르치는 거죠. 골라서.
그럼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더 많이 학습한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요. 더 누가 유리해요? 많이 한 것이죠. 한 예 가볼게요. 쉽게 말해볼게요. 자, 우리 애가 문과아이인데, 자, 문과아이인데, 자, 수학을 공부하는데, 자, 학교에서 애가 골라서 듣는 거예요. 경제 수학을. 자, 그러면, 학교에서도 요 과목이 개설돼 있어서 문과생인데 수학에서 당연히 뭐, 자, 미적이나 화풍을 배우고요. 거기다가 더 배우는 거죠. 경제 수학을요. 그럼 이 아이는 대학 갈 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경제, 수학 이런 것들이 개설이 안 돼 있거나 돼 있다고 해도 거의 아이들이 안 듣죠. 뭔지 아시겠죠? 자, 우리 아이가 이과생인데 군대에 가보자 해요. 그러면요, 역시 자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더 배웠어. 문과생인데 혹은 이과생이라 하더라도 이과생인데 자 이과생인데 수학에서 자 미적을 하는데 미적에다가 더하는 거죠. 기하까지. 유리에 불리해요. 이런 차이 아시겠어요? 됐죠? 자, 아래 있는 건 수능의 내용들이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가 한국 사람 탐구, 5교시가 외국어인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상 43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실게요. 자, 요게 작년도에 치러진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의 노출고사 문제예요. 문제 1-1 보이죠? 1-2 있죠? 2-1 보이시죠? 그쵸?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문제 2-2까지 있죠? 2-2가 이게 이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문계열 수학 문제예요. 그렇죠? 자, 앞에 보시면 1-1, 1-2, 2-1 요건 다 뭐예요? 요건 다 국어랑 사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42페이지 가면 요거는 성균관대학교의 작년도 노출고사 문제인데 인문 1이 뭐냐면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 계열이에요. 문제 1, 요거 그냥 국어 문제고요. 문제 2번은 국어와 탐구 관련이고 문제 3번도 국어 관련 문제인 거죠.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가면 작년도 성균관대 문제에서 인문 2, 즉 뭐냐면 경영, 경제 이런 계열 문제예요. 문제 1번도 다 그냥 국어랑 사탐 통합이고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거고 문제 3번도 유사한 것이죠. 이거를요. 보세요. 저희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데 중등부 아이들 다 이런 거 하는 이런 거. 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저희가 다 만들어서 나가고 있어요. 논술 강의에서도. 논술은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중등 수업은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국어 수업은요. 한번 보실게요. 요거 지금 여기 쓴 거에서 좀 오타가 있어서 제가 새로 드렸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새로 드린 거 종이. 요게 저희가 현재 저희는 고등부 중심이어서 저희가 지금 중등도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중등도 더 좀 활성화해가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예비 중1을 모아서 하려고 하고요. 현재 중1, 현재 중2는 두 개로 갈라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1반, 현재 하고 있는 반이 중2 A반인데 한 반 더 만들어서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요. 진행을요. 예비 중1과 중1은 아직 어리니까 저희가 국어에서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2시간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배운 내용에 대한 쳐보세요. 자, 그날 거. 오늘 배운 내용을 아이들이 중요한 어휘나 중요한 용어나 중요한 개념들을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준다는 것이 정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1 애들은 2시간 동안 예비 중1과 중1은 이렇게 2시간 동안 강의하고 배운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현재 중2 애들은요. 자, 2시간 반이 강의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배운 거 플러스 추가 문제 풀이까지가 1시간이 더 추가됩니다. 1시간.
현재 반응이요. 현재는 지금 2시간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꿔서 더 늘려가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중등일의 경우도 중1, 예비 중1과 중1은 강의를 2시간 하고 배운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2의 경우에는 2시간 반 동안 여기서 국어는요, 내신 국어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문화, 그 다음에 비문화, 그 다음에 문법 내용인데, 보시면, 자, 요거 같이 보시겠어요? 보시면, 요게 잘 써 있어요. 요렇게. 요게 저희 학원의 중등의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비 중1부터 중3까지 해가지고, 즉 예비 중1부터 예비 고1까지 해서 저희가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그 국어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중요한 문화,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특히 중등에서는 거의 훈련이 안 되고 있는 독서, 즉 비문학 독해력 훈련. 그다음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기초가 약한 문법 내용까지 들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요즘에 어휘력이요 좋아요, 약해요? 약하죠. 사실 모든 독해의, 모든 이해의 가장 기초가 어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뭔가 어휘까지를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중등 국어는요. 자, 돌아올게요. 자, 그것이 이제 50에서 53까지 써 있고요. 54페이지 보시면 국어가 모든 교과학습의 기본인데 비해서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는요, 논술이 가장 좋고 제일 도움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중등은 독서 논술인데요. 요거는 지금은 1시간밖에 안 해요. 시간상 너무 제한이 있는데 요걸 제가 더 늘려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1시간인데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요거를 주 1회로 해서 첨사까지 해서 1시간 반으로 늘려서 가려고 하고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들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걸 제가 골라서 2, 3주 단위로 읽는 거예요. 좀 쉬운 책은 2주에 한 권이고 좀 어려운 책은 3주 한 권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 교재가 있는데 제가 두고 왔지만 저희 학원의 논술 교재가요. 아까 소개드린 대로 대입 논술하고 면접고사까지를 다 고려한 교재예요. 그래서 자, 그 교재를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토론도 하고 논술문 쓰면서 이렇게 이해력과 독해력과 사고력을 길러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논술학습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1시간으로 좀 짧지만 앞으로도 늘려서 우리 충분히 준비해서 9월부터라든지 우리 이후에는요 1시간 반으로 늘려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요 저희 학원에서 고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로나 고입 컨설팅,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고사 대비를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해서 그 오늘 좀 많이 못 오셨지만 자, 저 보시죠. 첫 소개드린 대로 자, 대학교 갈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대입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소개드린 것처럼 영재고나 과학고는 좀 뺄게요. 얘는 아직 드문 케이스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 좀 구분을 좀 한다고 치면 외고나 국제고 그 다음에 자사고 요즘의 흐름은 거의 문과 계열은 거의 국제고 외고인 거고 이과는 거의 주로 자사고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고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 내에서도 그 수성 혹은 뭐 동원 혹은 영고 혹은 뭐 동문 아니면 그냥 요 근처에 대평, 장안, 천천, 숙지, 영생 이런 데를 어떻게 골라야 좋을지 대략 들어서 아시겠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여고에 가면 보통은 내신 경쟁이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매우 치열해요. 따라서 일반고에 간다고 하더라도 영국이나 동우나 수원여고나 가서 1, 2등급은 참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수성이나 동원고에 가도 역시 일반고지만 가서 내신 등급 1, 2등급
만든 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음, 전교권 내에 들어야 1등급인 거니까요. 전교 10등 내에 들어야 1등급인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전교 10등도 이길 수 있어요, 등급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니까, 예를 한번 잘 고려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국수 0이 중요해요. 국수 0. 이 지금 시기는 가장 중요한 게 수학, 그 다음 영어일 테지만, 하여간 국수 0이 기본이고요. 이것을 아이가 학교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 실력을 갖고 있느냐, 요거 하나. 둘째는 어느 정도의 선행이 되어 있냐도 중요하거든요. 선행이 준비가 안 되고 입학하면 가서, 못 따라가요. 다 6, 7, 8 찍어요. 음. 그래서 그 특목고나 자사고나 화성고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려고 한다면 선행도 좀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신 문제 자체도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고1 국어 문제로 들어볼게요. 자, 고1 국어 내신 문제라고 하더라도 장안, 뭐 숙지, 영생, 뭐 천천 이런 데가 3이라고 치죠. 3. 3. 그러면 좀 편차가 있지만, 수성, 동원, 동우, 영복, 이런 한 4, 5까지 올라가요. 4, 5까지. 3하고 다르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수원 외고라든지, 성남 외고라든지, 이런 외고나, 그 다음에 국제고라든지, 화성고 등은요, 6, 7이 아니에요. 수준이. 한 7, 8, 9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범위와 수준 자체가요. 왜냐하면 내신 문제인데 교과서에서 나가는 거는 반도 안 나와. 그럼 뭐냐면 교과서 외에요. 안 배운 거야. 근데 풀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행학습이나 기본 실력이 안 돼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화성고 국어 문제, 화성고 수학 문제 진짜 어렵거든요. 예,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도 고려하셔서 준비하거나 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저희는 국어랑 논술 학생 종합 전문학원이니까 저희 중중에도 저희가 대학 입시까지를 고려해서 우리 중등 국어의 경우에도 수능까지 하고 고등 국어를 연계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문학, 그다음 비문학 독해, 문법, 어휘까지를 다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중등 수업을 해서 이렇게 그냥 학교 내신 대비 위주가 아니에요. 평상시는 다 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국어 학습인 거고, 내신 대비 때는 또 내신을 잘 하죠. 충실하게. 다 갈라서. 그래서 저희 중등도 그렇게 국어 수업은 평상시는 다 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을 나간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에는 중등부의 경우에도 학교별로 다 나누어서 진행한다. 그리고 논술 수업은 국어랑도 관련이 크지만 요거는 문해력을 포함해서 아이들의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게 정치, 경제, 사회, 건축, 미술, 과학, 기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논술도 일주일에 2시간 동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논술도. 근데 물리적으로 어려워, 이 지역. 왜냐하면, 자, 일주일에 국어 2시간, 2시간 반, 하루 오고, 논술을 2시간 또 온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긴 다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혹은 토요일 가진 거기다가 월, 수, 금, 뭐 수학, 화목, 영어 뭐 이런 식이니까 혹은 반대로 월, 수, 금, 영어, 뭐 화목, 토, 화목, 수학 이러니까 저희 학원의 국어 논술을 이틀 온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안 보여, 이 동네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그래서 아쉬운 대로 국어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 번. 그 다음에 논술은 지금 1시간이지만 약간 너무 짧게 늘려서 1시간 반으로 이렇게 해서
중등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을 읽히고 주제를 정해서 사고하게 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써보게 하고 자, 첨삭까지 제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제가 좀 더 늘려가려고 하는데 국어도 더 이렇게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정해놓은 저희 1년 커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거는 예비 중1부터 현재 중1, 중2,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예비 고1은요, 이미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먼저 시키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 고1 수업은요, 저 뒤에 계신 분도 한번 다 나오고 계시거든요. 저 뒤에 계신 분도. 자, 되게 귀여우시죠? 네. 얘를 혼자 하셨어요. 자, 주스테 반성하세요. 또 귀여운 사람이 저같이. 그죠?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예비고일의 A반은요, 요거는 토요일에 2시 20분에서 6시 20분에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B반은 토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와 4시간이나 강의를 해? 자 그렇군요. 4시간 다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죠? 이 정도예요 그죠? 그죠? 지금 제 강의 들은 거 지냈나요? 아니셨죠? 그죠? 자, 꽤 오래 했는데 그죠? 그죠? 자 여기서 뭐냐면 얘도요 참고는 A반이 수준이 상반이에요. B반이 하반인데 요거는요 그러면 이건 차별이냐 그게 아니고 아이들 수준별로 맞춰서 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보는 입학고사를 보고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서 둘 다 뭐냐면 3시간이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건 뭐냐? 1시간이죠. 요 1시간은 뭐냐면, 자, 요건 클리닉인데, 이때 뭘 하냐면요. 자, 아이들이 고등과정의 모의고사 문제를요. 수학이나 영어는 좀 많이 풀어봤을까요? 아닐까요? 자녀분들 영수학원에 안 보내세요? 보내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해요? 자, 영수학원에서는 고등과정의 모의고사 문제 덜어 풀리게 하거든요. 근데 국어는요, 애들이 푼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예비 고1 요거는 예비 고1 국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비 고1 국어는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이 3시간 동안 강의를 나가요. 현시 하는 교재는 뭐냐면 EBS 교재인데 개납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그죠? 유대정 강사가 만든 건데,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개나비. 얘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문학, 비문학, 문법을 쭉 나가고 있어요, 매 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 1시간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모의고사를 풀리는데, 자, 질문. 국어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몇 문제예요? 국어는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몇 문제예요? 좀 많은 문제겠죠, 그죠? 네, 실망이에요. 몇 문제예요? 자, 45문항이에요. 45문항이요. 웬일이니? 자, 그쵸? 45문항이에요. 몇 분 내에 풀어야 걸요? 몇 분 내에 풀어요? 예, 아까 보셨잖아요. 80분이에요. 근데 이 80분에 뭐냐면, 자, 오네말, 답지, 만분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이 45문항을요. 77분 내에 풀어야 돼요. 77분 내에. 그러면 한 문제 몇 초냐? 한 문제 몇 초일까요? 산수. 자, 이제 거의 자, 포기 수준이에요. 자, 보세요. 애들이 푸는 게 이게 한 문제가 몇 초냐면요. 한 문제가 100초예요. 근데 주어진 어때요? 작품과 지문들이 길거든요.
따라서 한 문제를 100초 내에 푸는 게 쉬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공부 실력이 쌓여져야 되고 훈련이 돼야 풀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자, 우리 애가 중3인데 예비 고일인데 45문항을 주고 80분 내에 풀라고 하면 애들이 와 좋아요 할렐루야 할까요? 아, 너무 싫어하겠죠. 그쵸? 지금 이거 너무 무리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냐면 얘를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12문제 20분이 한 세트예요. 이렇게. 이걸 다른 것도 세 개. 그래서 예를요 문화, 비문화, 문법 잘라가지고 그래서 12문제가 한 세트예요. 20분이에요. 요거를 두 세트를 푸는 거예요, 애들이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고 틀린 것까지 정리하고 가는 게 큰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그 중3까지의 그 알량한 국어가 아니고 중등 과정에 이어서 고등까지 넘어와가지고 가장 범위가 많고 중요한 문학, 시, 소설, 수필, 극문학, 그 다음에 문학 외에 비문학, 독해 지문들 독해해보고, 그 다음에 문법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12문제를 시간 지켜서 풀어보는 거죠. 초기는 조금 쉬운 문제. 뒤에 더 어려우신 것이죠.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이거 한 개 지금 한 번에 두 번이에요? 주쌤? 네? 우리 지금 이거 나간 게 한 번에 두 번이에요? 예비고일 두 번. 나간 거라는 게 미니모의고사 무슨 아니, 이거 우리 수업 나간 회차가. 아, 회차요? 예. 지금 제 기억에 우리 2회 하잖아요. 2회차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금 나간 게 2주 나왔어요, 2주. 2주 나갔고, 지금 이제 3주 차가 이제 바로 내일이겠네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예비고일 국어에도, 희망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게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A, B 두 개가 있지만 더 추가로 더 개설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은 지금 8월인데 저희가 빠르면 9월이나 10월 중에 더 개설할 거고요. 그다음 12월도 또 개설할 건데 하여간 지금 이렇게 우리 예비고일은 A, B로 나누어서 가고 있고 현재 지금 중2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2도 하나 더 추가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없지만 저희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예비 중1과 중1도 개설해서 갈 거니까 혹시 주위에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길게 했는데 지루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내가 거의 뭐 그래, 네 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자, 혹시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 요건 내가 좀 알고 싶다 있으신가요? 질문. 요건 내가 좀 궁금했다. 알고 싶다. 당신이 강의를 아주 쉽게 잘해서 다 이해했어. 자, 그러신가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 해보세요. 질문 있으신가? 어머니. 궁금하신 거. 네. 정시에서 가나다니까. 네네. 요즘 시기예요, 시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짧은 거니까. 혹시 큰 애가 있으신가요, 어머니? 그렇진 않고요. 자, 이 학구열. 그쵸? 자, 여기다가 제가, 이거 제가 뺐네요. 이거 내가 뺐네요. 뺐는데 뭐냐면, 이 얘기예요. 자, 가본은, 가본이 있는데, 요거는 대학교에서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에 따라서, 넣는 거예요. 가본에, 나본에, 다본에. 따라서, 추가 서비스. 자, 수시는 원서를요, 몇 개까지 쓸 수 있나요? 최대? 그쵸. 수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개를요. 6개를 쓸 수 있는데, 6개 말고 더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어딜요? 일반 대학이 아닌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더 쓸 수 있어요. 경찰대. 육사, 공사, 해사. 카이스트.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한국 과학기술들이 그 제스트, 게지스트 다 쓸 수 있거든요. 그건 다 논외예요. 요거 외예요. 아시겠죠? 다만 호스텍은 일반 대학이어서 여기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6개를 쓸 수 있는데 정시 몇 개의 정시는 따라서 하나 하니까 요거는 3개를 쓸 수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점수에 따라서 가분과 나분과 다분에 넣는 거예요. 자기 점수에 맞게. 보통은 하나 상향, 하나 적정, 하나 안정 이렇게 쓰죠. 네, 보통은 좋은 데가 요거 시기의 문제예요. 얘가 제일 빨리 선발하고 그 다음 선발하고 그 다음 제일 늦게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보통의 좋은 대학은 주로 가나 다에 어디 몰려 있나요? 주로 가와 나군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방 일부 의대하고 치대하고 한의대 등에서 다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에 떨어졌으면 다에 오라고. 그래서 지방의 의과대나 치대, 한의대 등이 다군에 꽤 있어요. 지방 의치한 대학들이.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질문? 예, 어머님. 현재 중2인데요. 그쵸, 수연이가.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안에 되게 거기 학장제로 바뀐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네. 그거에 대한 더 설명을 얘기 딱 있으신가요? 아, 요거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네, 따로 할게요. 네네네. 자, 또 다른 거예요. 된 것 같죠? 그렇게 하고요. 우리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강의였고요. 이제 요 이후는요, 저희 학원 재원생 어머니 지금 수연이 혼자 오신 거예요? 와우, 진짜? 저희 재원생 어머니, 손들어 보세요. 아, 건우, 하고 하빈이, 네. 딱 담겨 있어요. 하빈이, 담겨 있는 거야. 야, 그러네. 지금 뒷분이신 거예요? 우리 학원생. 그렇구나. 우리 학원의 예비고일들은 제가 다 이미 했으니까 다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적게 오세요? 정말 실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수연이 어머니하고 하백이 건우 어머니께서는 우리 주택만 한번 더 얘기해 보시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아이들에 대해서 있으시면.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